몸에 좋고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인 줄만 알았던 미역을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라면 꼭 챙겨 먹는다는 미역국은 옛 선조들이 바닷가에서 고래가 출산 후 미역 줄기를 뜯어먹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도 미역을 먹였더니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미역에는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생성을 돕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한 산모의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후쿠이단 성분은 우리 몸에 발병되는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등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의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부분에는 줄기보다 무려 7배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서 섭취 시 더욱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미역의 다양한 성분들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내 몸을 해치는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건강 효능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역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파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며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파와 미역이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 수치는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내에 부족한 칼슘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 주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간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의 풍부한 칼슘이 파에 함유된 유황과 인 성분을 중화하는 데 쓰게 되면서 칼슘의 흡수가 방해되는데 이는 파의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끈거리는 성분은 알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이 미끈거리는 미역은 파와 함께 먹게 되면 입에서 어우러지지 않고 두 음식이 따로 놀기 때문에 식감 또한 좋지 못합니다. 몸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의 효율이 떨어지고 서로의 성분 흡수를 방해하니 두 음식은 따로 섭취하여서 최고의 건강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미역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역과 소고기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아서 풍미를 끌어올리고 고소한 맛을 한층 더 높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 때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의 순도나 생산 방식에 따라 발연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면서 맛과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우리가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기름들에 비해서 빠르게 산패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미역국처럼 팬이나 냄비에 넣고 높은 온도에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해 위암이나 간암, 폐암 등의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이는데 이런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가 폐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폐암을 유발하고 발병률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나 다양한 요리에 먹기 직전에 뿌려주면서 요리의 윤기와 향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역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 중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미역국은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서 한번 끓여놓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역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오드는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신진대사와 성장 발달, 정신활동 등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할 시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과다 분비되면서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요오드를 하루 평균 1154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사람은 139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기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인은 평균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요오드의 양은 하루 권장량의 약 4.5배인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건강식품으로 다시마 황 같은 보조제를 섭취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요오드를 과잉 섭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잘못하여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여도 필요한 양만큼만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항진증 등으로 이미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에 유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잉 섭취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섭취하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역을 보약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을 보약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재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산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게 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푸석해지기도 하며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 갑상선 문제가 발생되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두부로 인해서 체외로 배출된 요오드를 보충하여서 몸속의 요오드 균형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어서 몸에 더욱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미역에 두부를 같이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역을 보약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자연이 준 기적의 물이자 신맛을 내는 식초는 식품 속 영양 흡수를 돕고 체내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와 미역을 함께 먹는다면 미역에 다량 함유된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칼슘으로 변하는데 이 초산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50%가량 높기 때문에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변환되는데 이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이 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같이 섭취해준다면 건강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족하지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기분 좋은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 소식통이 되겠습니다.